대한민국 중심을 바꿉니다. 대한민국 미래 지도가 확 바뀝니다. 충청이 중심이 되는 신수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정세균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북과 대전, 세종 시민 여러분께 저 정세균이 구상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충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민주당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제 부활,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을 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충청 신수도권 플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충청 시도민 여러분, 저 정세균의 제1공약으로 충청, 대전, 세종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충청 신수도권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을 충청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서울 수도권 과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전폭 지원하여 신수도권 조성의 구심점으로 삼겠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님이 제창해 오신 호남,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비전을 정세균이 실현하겠습니다. 강호축 조기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부선에 대응하는 X차형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강호축 고속철도는 신수도권 발전의 핵심 엔진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차질 없이 건설하여 대전, 세종, 충남과 청주 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과 충북, 청주, 괴산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개통하겠습니다. 사통, 팔달, 종횡무진의 교통망 구축으로 충청 신수도권의 날개를 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 시도민 여러분, 명실상부한 충청 신수도권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충청으로 모두 옮기겠습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충청 신수도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기 추진하고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일소하겠습니다. 둘째, 대전 충남 혁신경제권에 서울대 연계형 바이오 모빌리티 특화 플랫폼 대학과 대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플랫폼 대학의 학비 전액 지원, 교육 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고 플랫폼 대학도시를 인재혁신 특구 및 규제 자유지역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인재, 일자리 문제 해소를 통해 기업과 지방이 모두 살아나는 국가균형발전의 장기적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과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충남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서산에 민간공항을 짓고 KBS 충남 방송 총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천안 120만 평 종축장 부지를 K반도체와 미래자동차 개발의 중심지 대한민국 최대 제조 혁신파크로 창조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습니다. 여섯째, 충북 오송의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에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관련 기업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충북 혁신 경제권의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덟째, 충청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 시도민 여러분, 김대중이 열고 노무현이 진전시키고 문재인이 정착시킨 국가 균형 발전의 길,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정세균의 충청 신수도권 플랜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를 끝까지 지키고 만들어낸 저 정세균, 특정지역 불가론이라는 구시대적 망령을 깨뜨리고 균형발전 4.0 시대 대한민국 중심 충청에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그 충청권에서는 그 기사를 못 보셨을 겁니다만은 지난주부터 호남권에서 지지율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곳 오송에 와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신수도권 플랜, 충청 수도권 플랜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우리 시도민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저의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두세 달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그런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량이 아마 8월부터는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시작이 호남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제 정세균의 약진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정세균의 시간이 곧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각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특별히 이제 전국을 조사할 때 일부 지역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 지역만 따로 따로 조사할 때와는 좀 수치가 많이 다를 수 있어서 그 지역보다는 전국적으로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민주당의 많은 그 예비 후보들의 노력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야권의 예비 후보들이 많지만 문제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있어서 여권의 후보들에 비해서 아마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4.7 재보선의 그 슬럼프를 벗고 민주당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데는 역대 임기 말 대통령 중에서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계획이 국가의 철도망 계획으로 반영되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요. 역시 그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이제 광역권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망의 확충이 기본이 될 터이죠. 거기에 더해서 시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뭘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미리 나서면 일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저는 이 메가시티 문제야말로 시도민들의 그 공감대 그리고
광역시도지사들의 그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돼서는 광역단체장들의 의지도 확고하고 아마도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충청권의 시도민들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이 메가시티를 위해서도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세종시가 혼자가 아니고 충청권의 이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지금까지 충청권의 시도민들이 애쓴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청권에서는 이런 기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저는 이 충청권 메가시티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중심이 되고 지방이 그림을 잘 그린 다음에 필요하면 중앙은 지원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행안부가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하고 중앙정부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지역에서의 메가시티 추진 의지도 약화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성격이나 본질이 훼손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방 중심, 중앙 지원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면 그것이 국가균형발전 4.0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저는 충청 신수도권 플랜과 함께 메가시티를 확실하게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 모두가 강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도심을 통과하는 안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이나 충북의 박문희 의장님 또 청주시 의장님 등의 그 방문을 받고 같이 의논도 하고 제가 기재부에 제 의견도 전달하고 이렇게 좀 지원하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확정은 되지 않고 그냥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기존에 지금 이 정부가 그려놓은 그 선이 사실은 청주시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곳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청주시가 확장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참조 사항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철도망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용역도 좀 해보고 또 앞으로 청주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도 감안을 해서 최적의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다 저거다를 놓고 서로 의견의 충돌을 하기보다는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앞서 바라보는 그런 차원의 바람직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 경부 축의 그 교통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도권 1급 체제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축, 강호축을 더하면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울 수 있고 또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당장 보면 경부축을 오랫동안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강호축이 미약할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인프라라는 게 SOC라는 게 이렇습니다. 미리 다 되어 있어서 비교하는 것과 또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타가 잘 안 나와요.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신설하면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SOC를 확충해 놓고 나면 그러면은 그때 하기 잘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남선 고속철도입니다. 처음에 호남선 KTX를 추진할 때 거기 무슨 손님이 있느냐. 이것은 과잉 투자다. 그리고 아마 적자 투성이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었나를 생각하게 되죠. 지금은 호남선이 손님도 많고 흑자도 나고 만약에 그 호남선이 없었으면 호남은 영원한 소유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호축이야말로 제2의 호남선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신수도권 플랜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그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신수도권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수도권으로부터 매우 멀리 있던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경북도 신수도권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수도권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런 지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4.0 플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노력이 성사가 되면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더 강한 더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약이 꼭 실천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충청권에서 기호 3번 저 정세균을 좀 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